간이 망가지는 신호 중에 절대적인 신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되는 거예요. 이 간이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지, 그리고 간이 망가질 때 어떠한 신호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보통 망가질 때는 여러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간이 망가질 때 일어나는 신호가 있는데, 우리 간을 이 지구에서 무엇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냐면 갯벌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갯벌, 우리 바다의 갯벌 아시죠? 이 갯벌 같은 경우는 지구의 오염물질을 정화시키는 정화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 갯벌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정화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탁한 것을 맑게 해주고 동시에 생명을 유지시켜줘요. 그래서 요즘에는 갯벌이 얼마나 중요한지 뭐 이런 학습들도 많이 있고, 또 서해안의 갯벌들에 대한 어떤 중요성들 굉장히 많이들 인식하고 있는데, 이 생명이 유지되게 하는 이 필요한 자양분들을 만들어서 지구의 이 생태 환경을 계속해서 조성해줘요. 근데 이 갯벌과 같은 장기를 간이라고 봤을 때, 간은 우리 몸속에 탁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정화시키는 정화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 간이 보통 지치고 있을 때 우리가 몇 가지 신호들이 있어요. 윗배가 아프다든지 혹은 가스가 찬다든지, 보통 이런 부분들 우리가 위가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있는데 가서 위 검사를 해도 괜찮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간이 안 좋으면 윗배가 아프다는 현상들, 그리고 이제 또 가스가 차는 이러한 현상들이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간 수치에 큰 변화가 없어요. 간 수치 자체에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간 수치 자체가 망가지려면 간 기능이 엄청 나빠져야 돼요. 그 다음에 간을 우리는 우리 몸에서 1차 해독기관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차 해독기관. 우리 몸의 75%가량의 해독을 담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간을 망가뜨리는 식품들이 또 있어요. 예를 들면 간을 망가뜨리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음주, 그 다음에 흡연, 육식, 기름진 식사, 혹은 또 고열량 식품 있죠. 고열량 그 인스턴트 식품들, 이런 것들은 간을 망가뜨립니다. 사실 위나 장에 문제 발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있죠. 장염이 있다든지 위염이 있다든지 헬리코박터균이 있다든지 아니면 대장 어떤 콜레라 균이라든지 수많은 균들이 간에서 해독하지 못하는 결과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은 고혈압과 당뇨, 암을 유발시키기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혈액 속에 지질 형태가 높거나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암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당뇨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간이 한 70% 망가져도 전혀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내가 간이 아프다는 증상, 간이 망가졌다는 어떠한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간은 아무 증상 없이 망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간은 우리 인체의 화학 공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보통 효소를 생산합니다. 췌장에서도 만들지만 또 타익에서도 만들어지고 위에서도 만들어지지만, 이 간에서는 효소를 만들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화학 공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몸 안에 있는 화학 작용을 하는 게 있죠. 그 화학 작용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는 1차 공장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 간의 해독 작용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지용성으로 쌓여있던 노폐물들이 이 간에서 해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용성으로 있는 노폐물들은 대부분 신장에서 해독이 되겠죠. 수용성 노폐물들은 신장에서 그 해독을 통해서 노폐물을 통해서 이제 소변으로 배출이 됩니다. 근데 간이 보내는 메시지를 몇 가지 보면은, 물론 뭐 자각 증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야 돼요. 사실 간이 안 좋은 것은 내가 이게 간이 안 좋나? 그게 아니고요. 보통 간이 안 좋은 것보다는 내 피부가 왜 안 좋지? 왜 소화가 안 되지? 이런 느낌으로만 받을 수 있지, 그것을 간하고 매치시키기가 참 쉽지 않아요. 사실은요. 그게 문제예요. 근데 간이 좋지 않을 때 그 몇 가지 이렇게 증상들, 몇 가지 이제 현상들을 보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공통적인 것들이 있어요. 이건 공통적 데이터를 분석한 많은 학술지나 자료들, 또 병원의 어떠한 데이터들을 찾아서 보면, 첫 번째는 피부에 점이 많이 생긴다.
네, 피부에 점이 많이 생긴다는 거. 자, 두 번째는 쥐젖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쥐젖 같은 게 생기죠. 목이라든지 귀라든지 이런 쥐젖들이 생겨요. 그 다음에 여드름이 많이 생겨요. 갑자기 몸에 여드름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윗배가, 그러니까 배꼽 위에요. 배꼽 위. 배꼽 위쪽에 배가 불쾌하거나 통증이 있어요. 배꼽 위쪽에 배가 통증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혹은 다를 때보다 가스가 많이 차요. 가스가 아주 많이 차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근육이 잘 안 만들어져요. 운동을 똑같이 해도 근육량이 적거나 근육 활성도가 적습니다. 간이 안 좋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다치잖아요. 그러면 멍이 잘 생겨요. 그러니까 뭐 살짝 쪄도 멍이 생기고, 나중에 더 망가지면 어디 부딪히지 않아도 멍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다리가 자주 붓습니다. 우리가 부종의 현상들을 보면 대부분 신장이 안 좋아서 붓는다라고 표현하지만, 간이 안 좋았을 때도 붓는 현상이 있습니다. 신장이 안 좋으면 얼굴도 붓는 현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간이 안 좋으면 다리부터 붓는 현상들이 막 올라옵니다. 자, 간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 몸속에 지용성으로 된 노폐물들이 몸 안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간이 해결을 다 못해요. 몸 안에 독소들이 조금씩 쌓이면서 그 노폐물들에 의한 기능 장애, 다른 그 기능 장애가 생기고 질병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혈액 속의 적혈구는 약 120일이 지나면 죽어요. 그리고 또 다시 태어납니다. 근데 이 120일이 지나면 수명을 다하고 혈중 지방과 콜레스테롤 또는 기타 노폐물과 또 같이 어혈이 생겨요. 그래서 간 기능이 나빠지면 혈액이 잘 뭉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똑같이 늦게 자고 똑같이 나쁜 음식 먹어도 간이 나쁜 사람들이 어혈이 더 많은 거예요. 혈액이 뭉치는 현상이 더 많아요. 그러면 대사작용이 훨씬 안 되겠죠. 그래서 간은 신진대사에 정말 중요한 기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용했던 혈액 있죠. 우리는 계속 혈액을 재사용하잖아요. 그죠? 한 번 넣은 혈액들을 또 넣지 않고 계속 같은 혈액으로 이제 청소시키면 사용하는데, 이제 해독되지 못한 혈액들은 손상률이 빨라요. 그래서 보통 수명률이 120일이라고 했을 때 적혈구의 수명이 이제 굉장히 감소하거나 이제 줄어들면 나중에는 적혈구가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피가 부족한 현상은 손상률이 크다는 거예요. 음식을 적게 먹어서 그럴 수도 있고, 피가 많이 빠져나갈 수도 있겠죠. 우리가 상처가 많거나 피가 뭐 아니면 그 간에서 뭐 식도 정맥류라든지 혹은 교통사고 나서 출혈이 있든지 이렇게 혈액이 빠져나가도 혈액이 부족할 수 있는데, 아무 증상이 없고 아무 뭐 이렇게 혈액이 빠져나갈 만한 그 외부적 출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혈액이 부족하다 그러면 대부분은 적혈구의 손상의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우리가 피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그 적혈구가 손상되지 않도록 간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보통 왜 피가 줄어드냐면 스트레스 받을 때, 그다음에 음주나 단 음식 많이 먹거나 과식을 하거나 혹은 또 이제 인스턴트 식품 먹으면 이제 피가 많이 손상이 돼요. 그러면 빨리 많이 만들어질 것 같잖아요. 우리가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근데 많이 만들어지는 것보다 오히려 빈혈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고기도 많이 먹고 식사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빈혈증이 있는 분들이 간혹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상에 의해서 이제 망가지니까요. 자, 보통 간에 문제가 생기면 위장 근육이 긴장하게 됩니다. 정말 신기하죠? 우리 간이 문제가 생기면 이 위 있죠, 위장 근육이 긴장하게 돼요. 그리고 그 긴장으로 인해서 소화 작용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소화액도 정상적으로 분비가 안 되죠. 그다음 위장의 어떤 기계적인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고 소화 문제가 발생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위장에 고장이 있고 간에 의한 위장의 고장이 있어요. 근데 간에 의한 위장의 고장 같은 경우는 입냄새가 심하게 나요. 우리 그 간이 안 좋아졌을 때 난 냄새들 있죠. 입냄새가 나다든지 구토 증상이 많아요. 구토 증상. 위장이 안 좋아졌을 때랑 현상은 비슷한데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식욕 감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식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치거나 일을 많이 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간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소화가 굉장히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잇몸 출혈이 생겨요. 잇몸을
쭉 이렇게 짜도 피가 안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피곤하거나 지칠 때.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생기면 내 몸속에 지금 간이 아주 많이 망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 망가지는 신호 중에 절대적인 신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간에 지방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방간이라고 보통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방간은 간세포 속에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되는 질환인데요. 정상적으로 간이 활동을 못하니까 간에 지방이 쌓이는데 무려 5%까지 쌓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5%면 간이 약 1.4kg 정도 된다고 써 있잖아요. 이 중에 5%가 지방인 거예요. 엄청난 거죠. 지방이 정말 많이 쌓이면 사실 간의 활동에 문제가 오거나 간의 어떤 그 해독 능력이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지방이 쌓일수록 간이 비정상적 활동을 해요. 그리고 효소를 잘 만들어내지 않아요. 담즙도 잘 형성시키지 못하거나 아니면 또 과하게 분비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에 가스가 자주 차요. 아까도 가스를 말씀드렸지만 이 콜레스테롤의 지용성 지방들이 보통 어디로 배출될까요? 대변으로 배출되겠죠. 또 신장으로 배출되는 것들 중에 노폐물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몸에 요산이라든지 요소, 인산칼슘, 수산칼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배출이 안 되면 통풍도 오는 것이고요. 퓨린이라는 물질에 의해서 통풍도 오고 로마티스 관절염도 오고 뭐 여러 가지 신질환도 막 생기는 겁니다. 노폐물이 해독이 안 되니까. 근데 대부분 소변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빠져나가는 것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서 물을 자주 마신다. 물을 충분히 마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간이 나빠지면 소화효소를 과도하게 분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소화효소가 너무 많이 만들어져서 쓸데없이 기능을 막 이렇게 너무 활성화시켜요. 우리 갑상선도 그런 게 있잖아요. 갑상선 기능이 너무 움직이면 몸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지금 소화에는 100g밖에 필요하지 않은데 몸은 200g 만들어내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활동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적게 분비되기도 합니다. 극과 극이에요. 정상적인 분비가 안 돼요. 예를 들면 과도하게 분비되면 가스가 차요. 그리고 적게 분비되면 소화 불량이 생깁니다.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대변의 변화나 소변의 변화, 소변의 양이나 색깔, 대변의 양이나 색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 기능 저하로 왜 멍이 드냐면 해독 능력이 떨어지면 재생 능력이 떨어져요. 사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 찌거나 다치거나 하면 우리 몸은 굉장히 빠르게 회복시켜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나이가 들거나 몸이 약해졌거나 뭐 영양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재생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서 나중에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소모성이 빨라요. 그리고 이게 원래 위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돌아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또 회복이 안 돼요. 예전에는 내가 한번 다치면 금방 나았는데 어느 순간 지나고 나서 다치면 한 달 가고 2달 가고 1년 가고 또 다치고 그런 현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약한 곳이 계속 다치잖아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멍이 잘 들어요, 멍이. 그리고 멍이 오래 갑니다. 해독 능력이 떨어지니까 굉장히 오래 가요. 그리고 혈구 세포 안에 혈소판 혹은 적혈구, 백혈구가 과다하게 소모되기 시작해요. 그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보다 과다하게 소비되면 어떻게 돼요? 능력치가 약해지거나 질이 나빠지겠죠. 그러면은 보통 질 좋은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소모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는 질 나쁘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런 문제가 굉장히 크게 생깁니다. 그러면 혈액 내에 탁한 물질들이 정화되지 않고 쌓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장에서만 혈액을 해독하는 것이 아니라 간에서도 혈액을 해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혈액 내에 탁한 물질들의 농도가 올라가면 신장에 의해서 몸이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장이 나빠져서 붓는 게 아니고 신장이 처리를 다 하지 못해서 붓는 현상들이 이제 그때부터 막 생기는 거예요. 자, 혈액의 독소가 분해돼서 배출되어야 하는데 이 몸에서 그것들이 고이기 때문에 찌꺼기가 이제 혈액 속에 형성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또 혈중 콜레스테롤이 그것과 함께 뭉쳐서 피 덩어리를 만든다. 그러니까 혈액에 독소가 빠져나가지 않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혈액이 뭉쳐버린다. 혈액이 이렇게 뭉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덩어리가 막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무한적으로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신장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간을 망가뜨리는 음식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간을 특별하게 망가뜨리는 음식들, 여러분 꼭 피하셔야 되는 음식들 중에 첫 번째 음식은 튀김 종류의 음식들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맛이 있거나 자주 먹어지는 음식인데, 과자류들부터 시작해서 튀긴 음식들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트랜스 지방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간에 염증이 발생하고, 이 튀김 음식들의 문제는 뭐냐면 음식들을 튀기는 과정에서 과산화 발생 외 기타 활성산소가 발생해요. 그래서 과산화 어떤 지질의 형태가 생기면 우리 몸이 급속도로 산화되거나 지방독이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지방독이 형성되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인슐린이 우리 몸속에 세포 안에 들어가는 것을 방어하거나 또 의식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식초인데요. 이 식초는 간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사실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당분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알코올과 식초가 만들어져요. 즉 술은 당분이 효모와 결합해서 술이 되는데, 술이 초산균에 의해서 다시 한번 발효되면 이제 식초가 됩니다. 그래서 술 위급이 이제 식초라고 보시면 돼요. 네, 우리가 취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알코올 농도가 다를 수는 있지만 발효 농도가 다르니까. 하지만 술을 가지고 초산균에 의해서 발효되는 형태가 이제 식초인데 간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한 숟갈씩 조금씩 먹는 것들이 갑자기 뭐 망가뜨리진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먹다 보면 간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어요. 이 식초에 대한 부분은 사람들이 이제 식초가 왜 안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식초 자체는 굉장히 술을 발효시키는 음식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음료수예요. 음료수는 액상과당이 많습니다. 액상과당 그리고 설탕, 각종 화학 물질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음료수가 간을 망가뜨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과한 당분들입니다. 이런 인위적이고 화학적인 당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해롭다. 사실 우리가 과일 주스라고 하는 이 모든 주스들을 보면 대부분 과일이 별로 없어요. 거의 사람이 만드는 좋지 않은 화학적으로 들어있고요. 그리고 간을 망가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설탕. 네, 설탕은 면역 체계를 떨어뜨리기도 하지만 보통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리가 돼요. 그리고 포도당은 위에서 소화가 되고 과당은 간에서 처리가 돼요. 근데 설탕의 이 과당이 이제 간에 굉장히 많은 부담을 주는데, 전문가들은 설탕이 간에 주는 부담을 에탄올을 처리할 때와 비슷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탕을 많이 먹은 사람보다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표현까지 하고 있어요. 실제로 설탕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술 많이 먹는 사람보다 간이 더 빨리 망가지기도 한다라는 어떤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탕은 우리 몸을 이렇게 망가뜨리고요. 그리고 산성화시켜요. 몸을 굉장히 빠르게 산성화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가공육이 있어요. 가공육의 문제는 방부제가 많습니다. 방부제, 발색제, 이런 성분들이 간에 악영향을 만들 수 있어요. 동물의 지방의 함량이 높아서 간을 손상시킵니다. 근데 이 동물성 지방은 담즙을 과하게 분비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공육들 거의 발암물질 1급이에요. 발암물질 1급. 붉은 고기 이런 것들 드시면 안 되고요. 다음에 영양제들도 좋지 않습니다. 화학적이든 식물성이든 특정 부분만 추출한 영양 보조제나 기타 약물들은 굉장히 고밀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영양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미밥을 먹었을 때는 거기 안에 단백질과 탄수화물과 식이섬유가 같이 지방이 같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영양제의 문제는 집중적으로 너무 많은 것이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이 건강한 사람들은 그나마 괜찮을 수 있지만 간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빠르게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영양제 먹으라고 추천하지 않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몇 번만 먹어도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간이 망가졌을 때 복잡하게 영양제를 먹으면 간 부전이 올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영양제는 주의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어묵이 있어요. 어묵도 굉장히 안 좋은데, 이 어묵의 주재료가 밀가루와 생선살과 기름이에요. 기름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어묵이 사실 간이 해독할 수 없는, 아니면 굉장히 진한 그런 음식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묵을 드시게 되면 간이 굉장히 빠르게 망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피하시는 게 좋고요. 좋아요, 구독, 안내자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